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난소암 완치를 향한 나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여정으로 지금까지 왔는지를 같이 나눌 건데요. 사실은 어, 우리 지금 사회 보시던 분에게 전화 통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와서 이러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한 것들, 특히 제가 지금 암 진단 받은 지 이제 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에너지를 나는 나누는 게 내가 지금 하고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행사인 줄 모르고 그냥 가서 가볍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여행을 하는 와중에 또 이제 모르는 전화가 와서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을 딱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갔다 와서 포스터 보고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제 사진이 막 대문짝만하게 나 있는 거예요. 포스터 보셨죠? 거기다가 그 옆에 주마니아 님이 덕하니 먼저 강연을 하신대요. 제가 마지막 치유하는 하반기, 후반기 과정에 정말 주마니아님의 교육을 들으면서 그것을 메모하면서 지금도 바이블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강연을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이 병원에 입원했었던 어떤 분은 갑자기 저한테 오이 갑자기 유지연 주마니하고 같은 급이 됐어. 너 출세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창피했어요. 이 큰 대문짝만한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제가 어떤 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같이 이제 까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치유를 했어요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건 처음이에요. 주변에 암 진단 받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서 같이 나누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자료로 정리해보고 아 내가 이렇게 왔구나라고 정리를 한 건 처음이라서 아마 하면서 저도 재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또 저의 이런 치병 활동이 많은 암환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밍아웃 서울시장 편 책을 썼어요. 그 저자로 그 자격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분들이 계속 작가님 그러는데 어색해 죽겠어요. 계속 작가님, 내 작가였지 참. 책을 썼으니까요. 네, 어쨌든 예, 그 책을 썼고요. 사실 저 간호사입니다. 90년도에 병원 입사해서 간호사로 병원에서 한 30년 넘게 있었고요. 작년에 명퇴했어요. 그 명퇴한 얘기도 이따가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난소암 이런 책입니다. 암밍아웃 무슨 뜻일까요? 암 커밍아웃입니다. 네. 아까도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고 제 주변에도 내가 암이야라고 아직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예. 근데 나 암이에요라고 커밍아웃을 암과 커밍아웃이라는 이제 그 새로운 합성어를 저희가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암밍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시리즈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 책에서 제가 서울시장 편에 작가로 참여를 했고 암이 탄생시킨 새로운 단어들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 그 같이 경험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유튜브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똑같은 단어인데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단어들이 암 진단 받고 나면 새롭게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뜻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각자가 찾아서 썼던 책입니다.
이 책으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밍아웃 책 쓰고 나니까 이런 자리들이 자꾸 만들어지더라고요. 북토크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암 한우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정말, 내가 어떤 곳에서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암이라는 이유로 금방 친구가 되고 금방 서로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TV도 짤막짤막하게 화면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안밍아웃 책 안에 썼던 그 중에 단어 중에 매기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간호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마 암 경험하시는 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병원 가서 오래 기다려서 잠깐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은데 근데 아마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 좋을 텐데 그런 공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인데도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얼른 회진 와서 가잖아요, 교수님들이.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호사고 병원을 좀 아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우리 암환우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영국에 있는 맥이라는 여사가 유방암을 겪었던 맥이라는 여사가 저런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맥이센터라고.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그런 영국가에 있는 맥이센터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인연이 되어서 동경에 있는 맥이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견학차.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갔다 왔어요. 2년 되는 우리 스님이랑 그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가서 동경에 있는 맥이센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면서 저한테도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암 완치가 되고 저 맥이센터를 꼭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겪었던 거를 포함해서 간호사이면서 암 경험자니까 저 맥이센터에서 저렇게 상담을 해줘야지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제가 책에다 담았고요. 아마 그런 맥이센터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이런 저의 그 꿈, 소망 이런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요 얘기도 이따가 또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출판사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명태를 했잖아요. 백수잖아요. 백수가 가로 산다는 말 알죠? 백수가 가로 사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 쫓아다니느라고. 네. 우리 아마누들하고 같이 하는 비커밍 미,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마누들을 같이 상담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도우미로 나가면서 했던 장면들이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뭐 이것들이 다 아마누들하고 하는 활동입니다. 아마누들 합창단, 룰루랄 합창단에서 제가 우쿨렐레 치면서 저 뒤에 있어요. 키 조그맣고 마스크 끼워서 잘 안 보이는데 우쿨렐레 치고 노래하고 있고요. 사진도 배우고 아로마 향기 좋아서 아로마 테라피도 하고 제가 싱잉볼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의 치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주마니아님이 암 자연 치유의 핵심 원리도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것과 플러스 알파로 하는 내면 돌보기 그리고 또 기록의 힘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화면 이렇게 클 줄 모르고 PPT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보면 내 초상권인데 너 그냥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엄마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아들하고 딸입니다. 저는 두 아이가 있는 평범하지 않은 일하는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사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 사진 뒤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저거 하나 있습니다. 저 사진 저기 수술하고 나서 바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부위를 애들이 이렇게 찍을 때 굉장히 뭘 그렇게 찍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이렇게 찍어요. 자, 나는 꼭 암을 이겨가지고 승리할 거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아프면서 계속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뭐라도 저한테는 이게 의미였는데요.
누구한테라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같은 곳에 집중하고 똑같은 걸 하면 그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암을 이기겠다는 의미의 부위였거든요. 네, 저는 저희 수술하고 한 2, 3일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좀 퉁퉁 부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진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암을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암을 이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 겪었던 거 다 겪었습니다. 수술, 항암, 머리 다 빠지고, 예, 비니 쓰고 있죠. 예, 뭐 하고 나면 여성암이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예, 그렇습니다. 제 투병에 크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집중해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투병 초기 얘기, 그다음에 중간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저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2017년 6월 2일 날 수술을 했어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픈 클로즈 수술명이 열었다 닫는 거였습니다. 일단 열어보자. 너무 크니까. 그리고 난소암인지 직장암인지 서로 모르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전이가 복막 안에 좀 많이 돼 있고 직장 뒤에 전이가 좀 큰 덩어리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큰 걸 그냥 둘 수는 없다. 일단 열자. 그래서 오픈 앤 클로즈 이랬다 열었다 닫을 거야. 조직 검사만 하고 근데 일단 열었더니 경계가 뚜렷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술 시간이 짧았는데 들어갔다가 한 12시간 만에 예,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갈 땐 일반 내과로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산부인과로 바뀌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난소암인 게 확정이 됐고, 예, 그래서 산부인과 병동에 이제 처치실에 누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죽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어쨌든 2017년 6월에 그렇게 난소암 진단을 받고 초기에는 사실은 수술할 수 없다 그랬다가 수술했죠. 항암했죠. 방사선 했죠. 장루 달고 있죠. 직장을 다 자르고 1cm 남겼거든요. 왜냐하면 난소암에 전이된 게 직장 뒤에 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직장도 인공 항문을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했다가 그래도 어떻게 우리 교수님이 1cm를 남겨줬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인공 항문을 달고 있다가 다시 이제 보건 수술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몸 힘들죠, 일단. 예, 수술 경험 있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또 항암을 하고 나면 잘 못 먹잖아요. 머리도 다 빠지고 힘들고. 근데 좀 견딜만 해서 나아질만 하면 또 항암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몇 달이 진행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오늘 같이 왔는데 동생이 그래도 언니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할게 이래가지고 우리 동생 집에서 신세를 좀 졌습니다. 제부가 안방을 내줬고요. 인공항문이니까 화장실 자주 쓰라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해주는 밥 먹고 거기서 이제 지냈어요. 왜? 보험도 없죠. 사설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양병원 가니까 뭐 몇백씩 달라 그러고 할 수 없이 집에서 이제 투병을 했습니다. 동생이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왜냐하면 저 때까지 제가 정말 앞만 보고 달리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는 게 자책감. 그럼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남은 시간은 아이들하고 보내야지.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남은 시간은 내가 못한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우리 동생한테 신세를 졌고 한 2년 정도 막 집중을 하는데 그게 사단이 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하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서 막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 그러지, 같이 놀자 그러지. 거기다가 또 엄마가 또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다 큰 아이들이잖아요. 성인이 된. 그때 대학교 4학년 졸업반, 그리고 이제 재수를 고3 아들 이런 이제 그리고 재수하고 대학 들어갈 때 요때니까 너무 그래서 자주 다퉜어요. 근데 그게 저는 서운하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이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그 시기를 초보기에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그냥
짜증나고 서운하고 나 곧 죽는데 왜 나한테 집중 안 해줘? 이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그게 초기 좀 지나면서 제가 사단이 납니다. 2년 6개월 만에 다시 수술해요. 너무 장폐색이 심하고 열도 많이 나고 난소암 표지자 수치는 진단 받을 때보다 더 올라가고, 그래서 병원에서 일단 열자. 그래서 배를 열었는데 다행히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아서 그냥 유착이 심한 것만 좀 떼내고 수술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치병 중반기 들어서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나에게로. 이게 아이들하고 무슨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에게로 바꿔요. 그게 이제 자기 돌봄의 시간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 때 주마니아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하느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 부족한 게 있었고, 그리고 주마니아님하고 같이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거는 과락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감명 있게 들으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여행도 가고요. 처음이었어요. 혼자 여행 간 거. 혼자 여행 가서 이 제주도 어느 카페인데요. 저 위에 보이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정말 저 문장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사유를 하고 명상을 하고 울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토해졌어요. 그러면서 나에게로 저 때 시기부터 아마 저에게 왔던 싱잉볼이나 아로마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의미 깊게 다가오면서 치유의 주파수로 돌아선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아마 저 때 좀 다른 일이 또 생겼겠죠. 그래도 어쨌든 잘 넘어가면서 저렇게 2019년, 2020년부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갑니다. 뭐 움직이는 명상 선무도도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해요. 그림 그리고 싶었던 거 그림 그리고요. 뭐 안 해봤던 거,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이제 이따 다시 소개하겠지만 막 작성을 하면서 하나씩 그래서 뭐 바쁘게 일하느라고 바빴던 걸 그대로 바꿔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면서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렇게 그림 그리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5년을 잘 무사히 넘어가고, 5년 지나기 직전에 제가 병원에서 비슷한 사건을 닥쳤을 때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제가 똑같이 몸이 반응하는 걸 보고 아, 이제 병원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명퇴를 퇴직을 작년 6월에 퇴직을 했고요. 퇴직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밍아웃을 넘어서 북토크를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5년 지금 보이나요? 오, 뒤로 갔어요. 뒤로. 사진이 뒤로 가네요. 네. 네. 제가 안밍아웃 서울시장편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시리즈로 안밍아웃 습관편을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습관이 완전히 몸의 배도로 바뀌지 않으면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내 몸이 반응을 해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러다가 다시 재발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암 환자들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 출판사 대표에게 이 책을 만듭시다 제안을 하고 제가 기획을 하고 제가 편집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책 나오고 나서 우리 암 환자들하고 저 습관편의 북토크를 한다는 그 계기로 우리 환자들하고 습관 얘기를 나누면서 제 습관 전도사 자칭 좋은 습관 전도사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토크 진행하면서 좋은 습관, 그래서 암 환자들이 습관을 바꾸면 나을 수 있다. 암은 생활 습관 병이다. 이런 것들이 나를 봐서도 이렇다. 제가 또 경험자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짧게 저의 지난 투병 얘기를 크게 이제 3단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 과정 중에서 다른 거는 아마 주마니아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제 5년 중에서 특히 기록
그리고 내면 바라보기 요 두 개에다가 좀 초점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수술했죠. 항암요법 했죠. 방사선 치료했고요. NK 세포 배양 주사하는 거 있어요. 자기 피 뽑아갖고 배양해서 맞잖아요. 예, 그것도 맞았어요. 장폐색으로 수술도 했고요. 장폐색으로 입원한 건 한 3개월에 한 번씩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수술 대기를 걸면서 그러나 이제 무사히 넘어가다가 하여튼 마지막엔 수술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장이 다 유착이 심해서 장폐색이 자주 오는 상태예요.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우리 많은 아마누들이 겪었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나갔어요. 어떤 분들이 제가 요즘 뭐 자연치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생활습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자연치유 했냐고 묻는데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 표준치료 다 했고요. 간호사이기 때문에 병원의 현대의학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만은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를 습관이나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요것을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이 좀 더 완전한 치유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록의 힘이에요. 네. 제가 어제 밤에 사진 찍어서 만든 건데요. 이게 저기 실물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노트예요. 제가 2017년 5월 21일 날 외래에서 듣는 거예요. 수술할 수 없습니다. 난소암입니다. 아닙니다. 직장암입니다. 서로 왔다 갔다. 근데 일단 뭐 입원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이제 혼자서 차를 몰고 혼자 어디 갔더라? 외목항? 이런 데 있어요. 예, 가서 혼자 올라가갖고 동산에서 거의 목 놓아 울면서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수술도 못 한다는데 나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엄청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그날 와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트를 꺼내요. 저 이렇게 움직여도 유튜브 다 따라오죠. 네. 잠깐 제가 요거 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노트인데요. 제가 어디 여행 갔다가 수제 노트라고 사갖고 왔던 걸 고이 모셔놨다가 드디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첫 장이다 이렇게 썼어요. 2017년 5월 20일 새벽에 새로운 생을 위해 열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내가 곧 죽는다니 이제 적어봐야 되겠다. 내 심정을 이때부터 적어요. 그래서 첫 장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생각하자. 아무 죽음이 아니다. 여유를 가지고 장기전에 대비하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행동하자 등등 제 계획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쓰면서 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결과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배 아픈 기록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정리하면서 그래도 이번에 저도 저 나름대로 정리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도 적어놨더라고요. 5월 28일 자칭 웰라이프 1주년 기념주간 설정한다. 제가 설정한 거예요. 예. 1년을 맞아 CT와 피검사 결과보러 오늘 다녀왔는데 모든 게 정상이란다. 앞으로 1년간 잘 관리하자고 하며 교수님이 6년 전 뭐 방광 수술했다고 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 모든 걸 내려놓고 잘 살자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때부터 이런 걸 써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화내자, 애들 잘해주자, 엄마랑 시간 보내자, 뭐 관악산 가자, 생활습관 하자 이렇게 쭉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거를 매년 그때마다 이거를 제가 썼던 거를 리스트업을 했더라고요. 이것만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2021년도에는 21가지 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거 해야지라고 썼던 것들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쓰고 정리하고 나니까 아마 어디 그 오늘 이 자리도 16년 암투병 이야기도 있고 우리 일기 그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기록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기록하시면서 아실 겁니다. 기록에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록하면서 내가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했던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걸 다 쓰고 전 사실 이거 두꺼워서요. 이거 다 쓸 때까지 못 살 줄 알았어요. 쓸 때는 시작할 때는
근데 다 쓰고 났더니 또 한 권을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권 사서 두 번째 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건 쓰면서 이렇게 21년도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21년 이렇게 해가지고 21가지 21년도 지켜야 할 21가지 이렇게 해서 마음 습관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이제 그냥 그 추상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를 막 써요. 그리고 21가지 약속을 씁니다. 제가 그 다음 장을 자료로 못 남긴 건요 이것 때문인데요. 밤 11시 이전 취침하기. 제가 이때 그러면 11시 이전 잠 못 잤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안 지켜졌던 습관이고 휴대폰 보는 시간 줄이기. 그리고 18번에 별표를 막 해놨는데요. 초콜릿과 과자, 밀가루 유혹을 견뎌야 한다. 제가 정말 안 되는 게 초콜릿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초콜릿이 안 끊어져 갖고요. 이때도 막 쓰면서 야, 마이너스 5점이야 막 이러면서 써놨던.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면서 저를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버킷리스트도 이렇게 써봅니다. 이것도 아주 고이 귀한 것 보관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쓰고 이거 사실은 아프기 전에 썼던 거예요. 썼는데 그때는 또 좀 쓰다가 뒤에 놔뒀다가 이랬던 건데 지금은 이제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한 버킷리스트가 많이 있어요. 이 중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버킷리스트를 제가 최근에 하고 왔어요.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꿈지도도 있습니다. 제가 이 가방이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다 갖고 왔는데요. 이거 보여요? 네. 뒤로 하나 해주실래요? 네네. 지하의 보물지도, 꿈지도입니다. 제가 이거 붙여놨던 거라 뒤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갖고 왔는데 저걸 해놓고 제가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안방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입구에다 딱 붙여놨어요. 갈 때마다 한번 보고 나올 때마다 한번 보고 이러면서. 근데 저게 글쓰기 선생님이랑 글을 같이 쓰면서 썼으니까 한 2019니까 안밍아웃 책을 쓰기 전이에요. 쓰기 전에 저런 걸 만들어서 꿈지도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책을 냈어요. 근데 저 때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려고 했거든요. 나는 네가 고맙다. 완치되는 해에 완치기념 출판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 목표는. 그래서 그걸 목표를 써놓고 정하고 이 꿈지도를 그려놓으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거를 딱 해놓고 나는 꼭 완치될 거야. 완치되면 나는 책을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딱 해놓고 완치 출판 기념회에서는 아들이 사회를 보고 낭송은 딸이 하고 저 아들 딸 이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대 행사는 이렇게 할 것이고 축하 인사는 뭐 서무도 법사님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이제 써놨어요. 이렇게 하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보면서 제가 나 책 쓴다 그랬지. 근데 사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안밍아웃 책을 이미 냈고요. 그리고 지금 저런 책이나 유튜브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제안들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산티아고 순례길, 쿠바, 인도, 포르투갈 이런 데 가겠다고 막 해놨는데 쿠바도 다녀왔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간 거 아니고 어떻게 우연하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만들 때는 그래 그러긴 했어도 뭐 완전히 확신 가지고 만들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효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화시켜서 그려놓고 매일 에너지를 준다는 것, 이건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꿈지도 만드는 것까지 제가 해봤고요. 매일 필사와 감사일기를 씁니다. 제가 이제 감사일기 쓴 밴드를 어제 캡처해서 빼놨는데요. 감사일기를 밤에 잘라고 누우면서 이제 3가지를 하루에 꼬박꼬박 써요. 2019년부터 써서 지금 4년, 만 4년 넘게 쓰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어떤 날은 3가지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별거 아닌데도 하여튼 감사한 걸 찾다 보면 하루 지난 게 다 감사해지죠. 예, 감사일기 쓰면서 감사의 마음에 그 주파수가 또 굉장히 긍정의 저기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사실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사도 매일 해요. 필사 노트인데요. 매일. 지금은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라는 책을 이제 통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밤에 바빠요. 자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필사해야죠. 감사일기 써야죠. 뭐 그래도 이게 이제 저에게 나름대로 에너지를 주면서 저를 돌아보고 저한테 집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요거 재생 좀 해주실래? 동영상인데 아니 밑에 이렇게 하면 재생. 영상 이쁘죠? 네, 동영상이야. 내가 오고 싶었던 플리트 비치를 잔뜩 담고 있어 지금.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플리트 비치 호수를 우리 여동생이랑 저의 투병을 도와준 여동생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제가 저기 가서 알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간 건 아니거든요. 가서 플리트 비치를 돌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아팠을 때 내가 못 해본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는데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간접 여행이라고 책을 막 보면서 간접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항암할 때 힘드니까 다른 책은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여행책만 읽었거든요. 여행책 읽다가 어느 순간 여행책을 딱 펼쳤는데 저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지? 근데 플리트 비치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일기에다가 내가 여행하면 첫 번째로 플리트 비치를 꼭 가야지 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8월 2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수술하고 한참 항암할 때 체크는 해놨었는데 그래서 가서 동생이랑 막 돌다가 플리트 비치에 저거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5년을 잘 지나고 건강해지면 일본을 오고 싶었던 데가 여기였지. 그 에너지와 그 나의 원이 여기 나를 데리고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버킷리스트나 나의 기록 그리고 원하는 힘 이런 것들의 결과인 것 같아요. 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주고 집중을 하면 거기로 기운이 모이는 것을 저는 지금 종종 아주 많이 특히 아프고 나서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바라고 꿈꾸고 그리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구체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 뱉어내다 보면 슬픔도 작아지고 큰일로 느껴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힘들 때 다 못하잖아요. 썼습니다. 거기다가 다. 그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미처 못 뱉어냈던 슬픔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울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정화가 되면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일기장에는 책을 읽고 좋은 글귀 써놓은 것도 있고요. 수치를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내가 언제 배가 아파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써놓은 것도 있고요. 내 감정을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에 다 이제 모아놨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나 수치를 써가지고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아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렇게 보곤 합니다. 기록의 힘을 다
잘 하실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기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또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내면 바라보기예요. 제가 아프고 나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막 바깥에서 관계를 찾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나에게만 오롯이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더라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 투병의 후반기는 제 치병의 후반기는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거 제발 아니야라고 크게 한번 혼나고 나서 거의 내면을 바라보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그래서 선무도나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하는 싱잉볼의 진동 그다음에 아로마도 제가 쓰고요. 타로 카드도 지금 아프고 나서 바로 시작해서 한 6년째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파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차명상, 코칭, 휴먼 디자인, 심리학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파동의학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아프고 5년이 되면서 파동의학에 대해서 정말 제가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증명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병원 가서 막 얘기하거든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약을 막 줘요. 나 이 약 안 먹고 내가 그냥 할게 이러면 왜 그러네요. 이 약이 너무 학덩어리인 것 같고 나 안 먹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친구들 그러죠. 너 의료인 맞냐? 그리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과 병행해서 꼭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카드를 뽑기도 하고 그러면 나에게 얘기해주는 그 얘기들을 집중해서 명상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게 결국 나를 성장하는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을 명상의 중요성 하면서 요즘 워낙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뇌과학자들이 속속 밝히고 있는 명상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소마틱이나 심신통합치유나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요. 파동의학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는 정신과에서 암을 치유한다는 그 말을 제가 치병을 할 때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하고 동생 집에 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힘들어서 못 하다가요.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서점 가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서점 가서 암에 대한 책 쫙 펼치면서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막 쌓아놓고 보잖아요. 그 쌓아놓고 본 책 중에 한 권에 이시영 박사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의 첫 번째 앞부분의 글귀가 그거였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암을 치료한다. 난 이런 시절이 올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시영 박사님이 어떤 젊은 암환우를 치료 안 하고 아이들을 밥해주는 것 속에서 이제 그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로토닌 얘기하고 그런 세로토닌보다 더 그게 많이 나오는 거는 기쁜 거보다 즐거운 거보다 감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걸 그때는 뭐야? 수술해야지, 항암해야지, 나 방사도 해야 되는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랬는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예, 정신과에서 암 치유한다는 그 이시영 박사 정신과 의사잖아요. 예, 그분의 말이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지닌 치유 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우리가 암세포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잘 치병하기 위해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병원에서는 6개월마다 3개월마다 검진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나머지 다 오롯이 내 몫이에요. 암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몫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시기에 저는 이따가 주만니아님이 정의하는 암 치유의 핵심 원리도 있고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먹고 자고 이런 것도 기본인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내면 바라보기, 기록의 힘,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뭔가 정말 이런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의 실제로 몸의 건강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느끼고 있고 이런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끝일 것 같은데. 자, 시간이 괜찮나요? 네. 마무리 하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그러면서 명상이나 제가 싱잉볼 치유도 하고 아로마 테라피도 하고 타로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린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있나요? 사실 암 진단 받기 전에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삽니다. 앞만 보고 살죠. 이미 머릿속에서는 다음에 뭐 해야지가 다 있어요. 늘 하면서 경주마가 잠깐 스톱해 좀 이따 출발해 라고 가다 놔도 막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머리와 마음 저만치 가고 있어요. 하면서 내일은 뭐 하고 다음은 뭐 하고. 그러나 순간순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깐 고요하게 멈추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그 힘이 바로 우리 건강한 전전두엽 활성화나 뭐 편두치 이렇게 얘기하는 뇌과학자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 건강해지고 그게 실제로 신체적인 건강으로 간다는 것, 그건 다 서로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질문을 제가 암 환자니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만일 한 달 뒤에 죽는다면,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바로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사람 누구나 죽잖아요. 죽으면 유한합니다. 근데 암 걸리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먼 일처럼 놓고 삽니다. 근데 암을 진단을 딱 받고 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암은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심장마비, 교통사고 이런 것들로 바로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저만 해도 저에게 항암 때 밥 못 먹는다고 반찬 이만큼 싸갖고 왔던 우리 선배 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반찬 준 지 얼마 안 돼서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아니 나 걱정하면서 왔던 분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죽음은 어느 순간에는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인데 그래도 암이라는 진단을 주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잘 살 수 있게 우리 고민하게 해주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암이 저에게 온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암이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축복처럼 온 암을 그냥 떨쳐버리지 말고 이왕 만난 거 우리가 요렇게 잘 다독다독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런 계기로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할 말 많은데 이거. 네, 제가 사실 TV도 잘 안 보고 음악도 잘 안 듣고 이렇게 살았어요. 암 걸리기 전에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유튜브 짤을 보는데 임영웅이 바램을 부르는데요. 그걸 너무 잘 부르면서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바램이란 노래를 밤새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 바램의 가사 중에 뭐 다리를 쉬고 뭐 하여튼 뒤 가사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래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후회 자책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지고 바램 노래 들으면서 막 했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가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 임영웅 씨가 그 미스터 트롯 하는 경연 중에 워낙 이 사람이 잘하니까 이렇게 막 떠서 AI가 저한테 이제 추천해 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스터 트롯을 봤답니다. 준결승부터. 그래서 임영웅한테 막 투표하고. 제가 테레비 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제 뒷모습을 우리 딸인가가 찍어서 우리 여동생한테 보내주면서 엄마 좀 봐라. 생전 테레비 안 보던 사람이 저 앉아가지고 임영웅 노래 듣고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그 딸이 지금 임영웅 콘서트 보내주겠다고 피켓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병 중에 사실 임영웅 씨의 바램 이 노래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 위로? 뭐 이런 게 많이
되었어요. 네. 답이 됐죠. 근데 아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탁 들리는 노래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아마누들도 하다가 저 노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임영웅의 바램입니다. 저 임영웅 좋아해요. 팬이에요. 이 얘기를 좀 누가 들으면 좋은데 임영웅 쪽에서 콘서트 티켓 좀 어떻게 좀 20대 해보고 싶은 건 없고요. 안 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연애를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첫사랑과 8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괴롭습니다.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하여튼 좀 적당히 오래 있어야 되는데 한 30년 벌써 몇 년이에요? 18살에 만나서 몇 년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요. 네. 그렇게 있으면 좀 지겹잖아요. 네. 좀 힘들어요. 네. 이거 생중계죠. 편집도 안 되네. 큰일 났다. 20대 때 연애를 안 하고 싶고요. 해보고 싶은 건, 어떤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잘 살았다 싶어요. 원 없이. 그리고 아프고 나서 다 해봤어요. 네. 못했던 거는 피아노.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제가 피아노를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교회 성가대 연습 가서 아이들이 치는 거 보고 집에 와서 엄마 나 피아노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야 이 미친년아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럼 피아노를 가르쳐줘 너는 가서 출산이나 배워 이렇게 했던 우리 집은 아들 하나 있으니까 아들 가르칠 거야 너는 빨리 가서 돈 벌어 제가 그게 저의 난소암의 이제 원인 중에 만원 중 하나인 거를 알고 굉장히 정화를 하고 엄마에게도 엄마 그렇게 했던 아들한테 해지 왜 나한테 해? 막 이러면서 이제 한바탕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20대 때 좀 쳐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결국은 지금도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피아노 한국 치기. 그리고 피아노를 그래서 딸이 치던 거를 안 버리고 지난 7월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한 곡을 못 쳤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처분을 했습니다. 디지털 피아노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버킷리스트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런 정도 아니면은 나머지는 뭐 없는데요. 지금 요 질문 주신 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드리면 20대잖아요.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세요. 그리고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쓰시고 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도와줍니다. 내 몸은, 내 기운은 온전하게, 아까 뭐 소우주, 대우주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다 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이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 정말 그 기운이 다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것 원 없이 다 하셔라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무너질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살아왔잖아요.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안 살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앙밍아웃에 쓰면서 암이 걸리고 나서 바꾼다는 건 그냥 바꾸는 게 안 된다.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도 안 돼서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고 안 돼서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조 모임이나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감사일기도 사실은 우리 암 친구들 저는 그걸 암이라고 하거든요. 이 BTS 팬클럽 암이 아니고요. 암 친구 암이 저희들이 만든 그냥 이름인데 우리 아미들하고 같이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매일 같이 쓰자고 한 거죠. 매일 저녁에 우리 같이 3가지씩 감사일기 쓰자. 각자 쓰니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밴드를 만들어서 저 6명이 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 좀 쓰다가
몇 분이 지금 낙오를 하고 저 혼자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올 때를. 그런 식으로 같이 힘들 때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하고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죠. 그게 자조 모임일 수도 있고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법사님이나 명상을 지도하시는 분들 도움을 그건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네. 그렇게 답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너무 많잖아요. 투병 과정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정말 힘들어서 제가 딱 그 아파서 운 거 딱 한 번인데요. 제가 좀 잘 웃잖아요. 네. 혼자 있을 때 꺼이꺼이 많이 울면서 이 울음을 토해내긴 하지만 사람들하고 잘 웃는데 아플 때도 많이 웃었어요. 근데 정말 아파서 울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 정말. 항암 중인데 열이 계속 나가지고 역격리를 돼서 병실에 있는데 어쩜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픈 것도 아니고 이건 뭐 하여튼 너무 추워서 꺼이꺼이 울었는데 간호사가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웬일인가 하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이불 좀 주세요. 이불 좀 이렇게 했더니 이불을 진짜 산더미 같이 갖다 줘가지고 깔고 죽을 뻔했는데. 예. 하여튼 그랬던 기억. 아플 때는 뭐 병원 기억은 그 정도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 투병 과정에서 정말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저의 건강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밝히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영상도 찍어 보내주고 모금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고 저는 그 기운이 다 저한테 모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술한 날 밤에도 후배는 새벽 3시까지 옆에서 언니 이러다 죽어 숨쉬어 이렇게 하면서 지키고 있다가 가줬고 우리 동생 그렇게 저 수발 다 해줬고요. 많은 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여튼 저에게 많은 기운을 줬어요. 그 기운 덕분에 저는 지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하게 됐던 이 과정들을 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투병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든지 다 그게 이제 그분들하고든 뭐 이렇게 다 얽혀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분들의 기운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많은 기운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질문에 답할게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남한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병원 치료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 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지금 표준 치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하셔야 되고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약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발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건 또 우리 암환우들이 각자의 몫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지가 않아요. 그 플러스 알파를 저는 제가 기로의 김이나 내면에 바라보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 공부를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코칭이나 심리 공부를 제가 하면서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나의 난소함을 유발했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에 오더라고요. 내가 여자인 게 싫어서 예를 들면 네, 여자인 게 싫어서 난소를 제거하고 싶은 나의 굉장한 무의식이 오랫동안 나를 난소암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거 맞는 말 같아 라고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토해내지고 치유가 되고 나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마 저의 경우는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도 그런 코칭처럼 이렇게 내면 작업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게 명상이 됐든 코칭이 됐든 심리 상담이 됐든 이런 게 하면서 혹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미처 치유하지 못하고 내 세포에 그냥 기억되어 있던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하면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다른 모든 아마누 분들에게는 이런 거 포함해서 뭔가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 치료에다가 플러스 내가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자기 치유를 하는 것들을,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 그게 맨발 걷기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어싱이 됐든 명상이 됐든 그다음에 지금처럼 감사일기가 됐든 기도가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이게 더 각자가 또 있을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